네, 계속해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13과 동일하다. 예. 그 다음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라고 해서 우리가 공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죠. 특고압 가공전선도 있고 여기에 통신선 같은 것도 있죠. 전력 공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호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외워주실 것. 목주의 풍압파종에 대한 안전율 1.5. 우리가 목주 특고압일 때 안전율 1.5였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 하고 큰 전압이 위로 갑니다. 따라서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의 위로 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때 다른 완금류에 시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은 접지도체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접지도체 및 접지극과 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도체 및 접지극은 별개로 시설한다.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유도작용에 통신상의 장애를 우려가 있을 경우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한다. 네, 이런 정도는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방 수긍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위 지지물에 공가하는 경우 앞에서 했지만 이종특고 보안공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 특고 보안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종특고 보안공사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 공가를 하기 위해서 21.67 이상의 연선 또는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의 경동 연선일 것. 그 다음 가공약전류 전선은 특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는 금속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 케이블일 것. 특고압 가공전선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을 2m 위에서부터 전선의 수직배선은 맨 아래까지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고압을 이렇게 수직배선으로 했고 이렇게 가공약전류 전선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 2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m 위에서부터 전선의 맨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그 다음 여기서도 뭐 다른 거 볼 거 아니에요. 접지도체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그 다음에 35k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수 없다. 35kV가 넘으면 공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약전류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 거리입니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보시면 돼요. 저압과 가공약전류 전선은 0.75에 0.3. 여기서 말하는 0.3은 저압에서 보세요. 가공약전류 전선의 절연전선 또는 통신용 케이블이고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 아니고 고압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는 0.3입니다. 고압은 어떻게 되느냐? 1.5에 0.5, 35kV 이하는 2m에 0.5가 됩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것 하나 딱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시설은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공전선로가 있고 이렇게 전선로가 있는데 이런 곳에 혹은 이러한 곳에
기계기구를 시설합니다. 기계기구인데 이것이 저압기계기구란 거예요. 저압. 그래서 특과 가공전선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기계기구 등의 시설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압기계기구에 접속하던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저압기계기구를 접속한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1의 전로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결합하는 경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그 다음에 금속재 외함의 접지 시스템 준하는 접지 공사를 할 것. 이런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만 딱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과 가공전선 지지물에 시설된 저압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과 특과 가공전선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이 경우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는 여기서 35kV 이하는 1.2에 0.5, 2.0에 1.0, 여기는 2.0에서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입니다. 요것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자주 나오는 거, 요거 볼게요, 요거. 출발.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입니다. 경간이란 것은 이렇게 가공전선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에 거리를 얘기하죠. 경간 S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지지물의 종류를 목주와 A종,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 3개로 구분된다 그랬죠. 목주와 A종은 하나 그룹, B종 하나 그룹, 철탑이 하나 그룹입니다. 이때 저고압은 지금 요게 이걸 우리가 표준경간이라고 보죠. 표준경간. 표준경간입니다. 그러면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150입니다. 목주와 A종 표준경간이 150 이하. B종은 250 이하고요. 철탑은 600인데 단주, 철탑 중에서도 하나의 기둥으로 된 것도 있죠. 단주일 경우는 400m 이하로 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0m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다항, 뭐냐면 전선을 좀 더 굵은 전선으로 안전하게 시설하면은 이 경간을 좀 더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튼튼한 전선을 사용하면은 이 경간을 2배 했죠, 2배. 150에 300, 250, 500, 얘는 똑같아요. 얘는 그대로 할 수가 있다. 이 표준경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볼게요.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의 경간이 100m 초과할 때는 8.01 이상 혹은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목주 풍화반중 앞에서 했지만 목주의 풍화반중 1.5 잘 나온다 그랬죠. 목주의 풍화반중 1.5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가공전선 전선의 보강입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면은 표준경간보다 2배, 철탑은 변함이 없지만 표준경간보다 2배의 거리까지 시설할 수가 있다. 어떻게? 고압 가공전선의 전선에 8.71에 25, 특고압에 21.67에 50 이상을 사용하면은 다항, 표준경간보다 2배의 거리까지 할 수가 있다. 요 표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공사, 우리 앞에서 보안공사 이종특고 보안공사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경간 말씀드렸고 외워라 그랬죠. 그런데 보안공사는 예를 들어 철탑이 있는데 철탑 근처에 다른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없을 때보다 좀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되겠죠. 어떻게?
경관이 150m였던 것을 100m로 줄이고요. 전선의 굵기를 좀 더 굵은 전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시설하는 것을 보완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압보완공사는 어떻게? 표준 경관이 150m였는데 표준 경관은 100m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꺼번에 지금 원래 지금 KC 규정 보면 이것이 한꺼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목주의 표준관 150인데 저압이든 고압이든 일정특고 보안공사, 이정특고 보안공사, 삼정특고 보안공사에 따라서 전부 목주나 이종 보안공사하면 100m입니다. 얘는 없어. 얘는 왜? 일정특고 보안공사는 목주나 이종 철조, 철근, 콘크리트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 보안공사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전부 100m입니다. 그 다음에 비종은 원래 표준관 250이요. 그런데 저고압이나 일정특고는 150, 이정특고나 삼정특고는 200입니다. 200. 철탑은 표준경관 600인데 얼마? 400이죠. 400인데 단주는 300해서 이 표 보안공사에 의한 표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고압 보안공사 지금 보시면 저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 보면 다 똑같죠. 100, 150, 400, 4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고압 보안공사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저고압 보안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저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400V 미만일 때는 전선은 5.26에 4. 네. 5.26에 4. 평소보다 더 굵은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400V 이상이나 고압은 묶어서 8.0mm 5 이상의 경도선 쓰는 것이 저고압 보안공사의 공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근데 목조에 대한 풍화바둑에 대한 안전율 얼마? 1.5. 우리가 원래 목조 풍화바둑에 대한 안전율 얼마였어요? 저압 1.2, 고압 1.3, 투압 1.5인데 지금 저고압 보안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조에 대한 풍화바둑 1.5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보안공사를 보면 특고압 보안공사는 1종, 2종, 3종입니다. 1종은 다르고요. 2종과 3종은 비슷해요. 그 중에서 1종 특고 보안공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종 특고 보안공사. 요거 잘 나와요. 100kV 미만일 때 1종 특고 보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선의 강도를 보강하는데 100kV 미만일 때 21.67에 55. 요 단면적이 잘 나와요. 21.67에 55. 100에서 300. 얘 수치가 잘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154kg가 여기에 포함되죠. 154할 때 얼마? 58.84에 150. 300kV 이상 3, 4, 5kg가 여기 포함되죠. 3, 4, 5kg 같은 경우는 7747.200. 그래서 단면적만 본다면 55, 150에 200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선로 지지물에는 비종 철조, 비종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을 사용합니다. 목주 A종은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그 다음에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꼭 시설한다. 일종 특고 보안공사의 시설 방법이 전선은 이러한 전선을 사용하면서 A종이나 목주는 사용할 수 없고 가공지선은 꼭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지락이나 단락이 생겼으면 고장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면 좋죠. 3초 이내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인데 전압이 크면 더 위험하니까 더 빨리 100kV 이상인 전압에서는 2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종특고 보안공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 방법이 복잡한 여러 개가 있는데 기억하시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종특고 보안공사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뭐 몇몇 항목이 있지만
연선을 사용하고 목주에 대한 풍압에 대한 안전율이 2입니다. 2. 우리 앞에서는 다 1.5, 1.5였죠. 근데 특고 보안공사, 이종 특고 보안공사에서 목주에 대한 풍압 파조에 대한 안전율 2. 3종 특고 보안공사에서 뭐 연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요거 보안공사를 하더라도 이항의 전선국이 사용하면 경관을 표준 경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표준경 150에 250에 600에서 저압 보안공사 얼마요? 원래 100에서 150에 400이었죠. 150, 400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뭐요? 표준 경관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표정 보세요. 얘는 표준 경관이고요. 저압 보안공사는 표준 경관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고압 보안공사 1종 특고, 2종 특고, 3종 특고 같은 경우는 표준 경관 아니죠. 얘는 보시면 고압 보안공사 한번 볼게요. 이러한 경우로서 비정철주, 비정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만을 사용할 경우, 즉 A종은 아닙니다. A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압보안공사에서는 해당이 돼요. 저압보안공사는 B종만 사용한다, 철탑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표준경관으로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에서 A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압도 그렇고 1종 특고도 그렇고 2종 특고도 그렇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압보안공사에서 8.71에 21을 사용한 거. 저압을 이만큼 굵은 세기로 하면은 보안공사를 하더라도 표준경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압보안공사에서 14.5에 38. 네. 1종에서는 58.84에 150. 58.84에 150. 뭐, 여기 표 모두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요런 표가 있는 것 정도 해주시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거 지금 모든 값을 표를 딸딸 외우기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입니다.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런 건조물이 있습니다. 건조물. 이거 조영제죠. 예, 조영제고 이게 상부조영제죠. 상부조영제. 상부조영제. 그 다음에 여기 상부조영제 옆입니다. 상부조영제 옆이요. 그러면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상부조영제의 위쪽에 지나갈 때는 지금 고압과 저압 모두 2고요. 여기 뭘까요? 저압에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선이 고압,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면 1m로 줄어듭니다. 고압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전선의 특고압 절연전선, 고압인데도 불구하고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은 1m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어떻게 되느냐? 35kV 이하 특고압이 건물에 뭐 일반적인 경우는 3m입니다. 상부조영제 위에서 3m인데 여기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 2.5m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면 1.2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조영제의 옆이나 아래 혹은 기타 조영제는 1.2m요. 1.2m고 얘는 3m입니다. 그런데
저압에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하면 0.4.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면 0.8입니다. 얘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묶어서 보시면 좋겠는데 상부정지 위쪽에 같죠. 그 다음에 상부정지 옆에도 이렇게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m 요 부분하고요. 35km 초과는 지금 보시면 3m죠. 3m.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 우리 앞에서는 0.12였는데 0.15가 곱해지는 거는 요런 거였어. 건조물과 건물 등과 접근. 그 다음에 도로 있습니다. 도로. 도로와 접근하는 경우는 0.15.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 전압별 시설 기준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가공 전선과 건조물에 접근하고 있죠. 그때 사용 전압별 시설 기준. 고압 가공 전선로는 건조물과 옆에 있으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보안 공사를 하는데 고압이니까 고압 보안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 건조물 1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은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요거 3m 안에 있는 것은 2차 접근 상태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1차 접근 상태는 우리가 3종 특고, 2차 접근 상태에서 전압이 낮을 때는 2종 특고, 전압이 높을 때는 1종 특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했을 때 3종 특고 보안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낮다는 것은 35kV 이하, 35kV 이하의 2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고 보안 공사. 35kV 초과 400V 미만에서 2차 접근 상태, 전압이 높죠. 전압이 높을 때는 1종 특고 보안 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400kV 이상의 특가 가공전선은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있는 경우 전선 높이가 최대 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하에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하의 수기거리 얼마? 450kV 이상이죠. 이때는 28m. 28m. 요거 수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0kV 이상일 때 28m. 그 다음에 뭐다? 가공전선과 도로 등에 접근도는 교차입니다. 도로 앞에 가공전선이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볼게요. 여기서 도로 등이라고 했는데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등 모두 얘기를 합니다. 도로, 횡단보도교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저고압이든 특고압 35kV 이하든 전부 3m고요. 35kV 초과 얼마? 3m니까 3m 그대로 오죠.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 단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66kg다. 66kg의 단수 얼마? 35. 35kV 기준이니까요. 10 합니다. 10. 얼마? 31이니까 얼마요? 60에 35kV니까 얼마? 10분의 31은 3.1은 얼마? 4단이겠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4단입니다. 단수를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도로와 가공전선 사이 수평 이격거리 옆으로, 위가 아니고 여기서 위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옆으로 이격거리 저압 1m, 고압이 특고압 1.2m 이상인 경우 위의 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위로 이것이 중요하다 것이 아니다.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하고요. 특고압 가공전선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1차 접근 상태 3종 특고 보안 공사, 2차 접근 상태 2종 특고 보안 공사에 의할 것. 네. 그 다음에
특과 고정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교차하는 경우 도로와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 나란히 가는 거 병행이라 그러죠. 나란히 지나가는 것을 병행해서 간다. 그럼 여기서 교차입니다. 교차할 때는 일단 이정특고보안공사가 되고,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이정특고보안공사 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보호망.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보호망. 이런 보호망이 사이에 있으면 이정특고보안공사에 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호망이란 것은 접지공사를 한 금속재 망상장치, 여기에 금속재 망상장치로 여기에 접지공사를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이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은 특구압 가공전선 바로 아래에 있다. 특구압 가공전선 바로 아래에 있으면 8.01에 5. 그 밖의 부분, 특구압 가공전선 바로 아래 이외에는 5.26에 4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이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1.5m 이하일 것. 가로 세로 1.5m 이하일 것. 보호망의 특구압 가공전선 외부에 뻗은 폭은, 가공전선 외부에 뻗은 폭은 보호망의 수직거리 2분의 1, 수치 2분의 1에 6m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2분의 1에 6m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수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삭도. 삭도 뭐라고 했어? 삭도 케이블카라고 하죠. 우리 세종 근처에 가면 저기 대둔산이라고 있죠. 대둔산 가면은 대둔산 케이블카 있습니다. 거기 딱 케이블카 딱 타고 내려오다 보면 뭐라고 하면 대둔산 삭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도 케이블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격거리인데, 삭도에는 그 지주가 있죠. 기둥이 있죠. 그것 또는 저압 전차선은 0.6에 0.3, 0.8에 0.4 굉장히 자주 나와요. 0.6에 0.3, 0.8에 0.4. 뭐다? 일반적인 0.6인데 0.3 얼마? 전선이 저압인데 불구하고 고압이나 특고압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면 0.3입니다. 고압에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0.4가 돼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0.6에 0.3, 0.8에 0.4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5kV 이하에서 2m입니다. 2m고 지금 여기서 35kV 초과 60kV 이하 2m인데 요거 60km 기준이에요. 요것도 많이 나와요. 60km 기준에 2m. 60km 기준에 2m. 그럼 60km 초과할 때는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삭도 나왔죠? 삭도 60km 초과할 때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 가공전선 다음의 경우는 제외와 삭도 아래에 시설할 수가 없다. 가공전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도 아래에 시설할 수 없다. 언제? 여기서 가공전선 위쪽에 견고한 방어장치를 0.6m, 케이블의 경우 0.3m 이상 떼어 시설하고 접지공사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경우 제외하고는 아래에 시설할 수 없다. 보안공사 많이 보셨죠? 앞에 보셨지만 1차 접근 상태 3종, 2차 접근 상태 2종 특고 보안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가공전선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갑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이런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보시면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 있는데 저압과 저압, 저압과 고압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고압과 고압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압과 저압 얼마? 0.6에 0.3 들어보셨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0.6에 0.3 저압과 고압 얼마? 0.8에 0.4 생각나시죠? 뭐 고압과 저압도 당연히 똑같겠죠. 고압과 저압도 요 고압과 저압과 똑같이 0.8에 0.4가 됩니다. 0.8에 0.4 고압과 고압도 0.8에 0.4가 되는 거죠. 저압과 저압 0.6에 0.3 고압과 저압 들어가면 0.8에 0.4 고압과 고압도 0.8에 0.4예요. 그 다음 저압 가공 전선 지지물과 얼마? 0.3 그 다음 고압 가공 전선 지지물과 저압도 요거 0.3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런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네,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입니다. 요거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60kV 이하 뭐요? 2m 좀 전에 뭐 삭도 삭도 말씀드렸죠. 삭도 60kV 기준으로 2m 넘으면 2m보다 단순 곱하기 0.12였습니다. 그거 똑같죠.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에서도 60kV 이하는 2m 60kV 초과하면 2m보다 단순 곱하기 0.12 삭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특례입니다. 35kV 이하예요. 네. 여기서는 특별한 내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고 이건 아닌데 일단 저압 가공전선 저고압 전차선이고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특고압 절연전선이 사용되면은 1.5가 됩니다. 1.5. 근데 저고압 가공전선 이것들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 되면은 1.0으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고압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면 1.5가 아니고 1.2. 저고압 가공전선으로 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면 0.5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사용자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특례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여기 뭐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었죠. 여기 뭐요? 앞에 했지만 2m 2. 예. 2m보다 단순 곱하기 0.1 했죠. 2m 2. 양쪽 모두 특고압 절연전선이면 1. 한쪽이 케이블이고 다른 쪽이 절연전선 케이블이면 0.5. 반으로 줄어들죠. 2에서 1, 1에서 0.5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안공사예요. 보안공사. 지금 뭐 하고 있다? 전선 상호간이에요. 전선 상호간에 가공전선 상호간에 접근도를 교차해서 보안공사는 비슷할 겁니다. 예상 대충 되시겠죠? 특고압 가공전선 보안공사 1차 접근 상태 3종, 2차 접근 상태 2종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됐을 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수평 길거리가 2m 앞에서 2m라고 했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언제? 저고압 가공전선이 8.01에 5를 쓰면 2m 이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3.64 또는 4mm 이상의 아연도 철선으로 조각해서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 전선 등의 약전류 전선 등의 경관이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는 2m 이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 요 앞에서도 가공 약전류 전선 한번 나왔던 거예요.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가 되고 혹은 보호망을 시설해도 됩니다. 예. 뭐 요런 정도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요런 부분 있죠. 요런 수치가 중요하죠. 수치.
뭐 숫 6m 이런 거 보호망 시설하는 이런 경우는 이격거리 2m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가 됩니다. 근데 얘는 보세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앞에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이었는데 가공전선, 가공약전류 전선인데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저압 0.6에 0.3 하셨죠? 0.8에 0.4 0.6에 0.3, 0.8에 0.4 많이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친근해지실 겁니다. 요런 정도고요. 35kV 이하는 1에 0.5입니다. 1의 반으로 떨어지죠. 0.6에 0.3, 0.8에 0.4, 1에 0.5 0.6, 0.8, 1 0.3, 0.4, 0.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kV 초간 뭐가 삭도도 그랬고 가공전선 상호간도 그랬고 뭐다? 2m 플러스 한도 곱하기 0.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약간 약전류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감이 있죠? 안테나, 약전류 수치도 같아요. 0.6에 0.3, 0.8에 0.4 네, 뭐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과 뭐야? 교류 전차선. 우리나라 전차 많죠?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들과 접근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다음의 항을 제외하고는 교류 전차선 위쪽에 시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설해야 할 때만 전차선의 위쪽에 가공전선을 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 저압 가공전선은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8.01에 5, 8.01에 5일 때.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들과 교차하고 교류 전차선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교류 전차선 위에 시설하려면 일단 가공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면 얼마? 35에 19.61. 고압에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케이블인 경우 먼저 할게요. 고압에서 케이블인 경우는 단면적은 35에서 38이고요. 인장 강도는 19.61입니다. 동일하고요. 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14.51에 38. 여기는 조가용 선이요. 케이블을 사용하면 조가 이상인 것을 조가에서 시설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뭐 중량은 수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가공전선은 지지물의 경관입니다. 경관에서 우리가 표준경은 얼마요? 원래 150에 250에 600이죠. 그런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경관 지금 철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준 경관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목줄 I종은 60m, B종은 120m 이하로 시설을 한다. 60m, 120m.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여기서 다른 시설물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대부분 제외한 거예요. 다른 시설물 하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삭도, 가공약전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선 및 다른 특화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부정제 위쪽에 2의 1, 고압도 2의 1입니다. 2의 1. 35kV 이하는 2의 1.2. 요거 뭐예요? 2의 2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앞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19번 있죠. 지금 26번인데 19번에서 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19번하고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숫자도 반복할수록 좀 친근해지기 때문에 나름 한번 비슷한 것끼리 정리해서 외우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27번 이제 뭐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식물과 이격거리인데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 먼저 볼게요. 35km부터 초과 60km 이하 얼마? 2m. 2m 빨리 5 곱하기 0.12. 삭도나 식물이나 가공 전선로 접근도는 교차나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저압은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우리 앞에서 옥상 전선로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그리고 이런 거 35km 이하에서 15km 초과 25km 이하 중성성 다중접지거시로 지락 시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으면 1.5. 예. 그다음 고압 절연전선 0.5. 그다음에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수밀형 케이블은 접촉하지 않도록만 시설하면 된다. 그다음에 농사용. 뭐 우리가 시골에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사용은 일단 종류 안 가볼게요. 농사용은 저압만 가능해요. 농사용 고압이 필요 없겠죠. 예. 농사는 저압입니다. 뭐 저도 그 시골에 뭐 부모님 계시는데 거기 뭐 고추 말리는 기계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건 농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저압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용에서 저압 가공전선 인장 강도 1.38kN의 2, 1.38의 2. 저압 가공전선 높이 3.5m. 3.5m. 근데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3m까지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목주 굵기는 말구지름 0.09m. 우리 앞에서 고압이나 특고압, 목주 말구지름 이거 얼마였어요? 이거 12cm였죠. 12cm. 농사용으로는 이게 뭐다? 9cm입니다. 9cm. 그러니까 요거 잘 나오죠. 전선로 지지점 간의 거리는 30m 이하일 거. 농사용 거리 경간 30m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른 전선에 접촉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 전선은 전용의 개폐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 뭐 이런 건 뭐 자주 나오는데 각극 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하고 시설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군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 전선로입니다. 군에 공장 안에 시설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장 안, 네. 군에 구역 내 이렇게요. 여기 농사용 같습니다. 농사용 지름 2mm였죠. 여기도 군에도 지름 2mm입니다. 2mm고 경간 30m. 예, 농사용과 같죠. 농사용이나 군에 똑같이 30m가 됩니다. 근데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에서 군내에서는 조형물의 상부조형이 위쪽에 1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조형이 옆쪽 뭐 이런 건 0.6m. 예. 여기는 1m. 고압의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 1m에 0.3m입니다. 3m. 그 다음에 군내에서 도로 횡단하는 경우는 4m고요. 도로 횡단하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는 3m. 군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요거 25km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주 주상변압기 보시면 대부분 22.9kV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22.9kV고요. 특히나 중성선 다중접지가 별거 아니에요. 접지가 이렇게 여러 군데 돼 있죠. 이런 것이 다중접지고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뭐 이게 뭐 지락 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했을 때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다중접지, 지금 다중접지 되어 있죠? 이때 볼게요. 볼게요. 접지도체는, 접지도체 배웠죠?
공칭단 면적 6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면 굵기이고요. 다중접지하고 상호간의 거리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뭐 이 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했을 때 이것이 300m 이하가 됩니다. 그럼 접지하고 상호간의 거리인데 지금 25kV 이하 하고 있죠. 25kV 이하는 이 15kV 이하 구간과 15kV 초과 25kV 이하 이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300m 이하는 15kV 이하일 때는 300m 이하 다중접지 구간이고요. 15kV 초과 25kV 이하는 150m가 됩니다. 150m. 그 다음에 3번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했을 경우 각 접지점의 대지 저항값과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사이 합성 전기 저항값 이상 이하일 것.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가 하나 저항을 측정했더니 305이요. 305. 그럼 똑같은 거 두 개 연결하면 얼마요? 두 개 병렬이죠. 305, 305 두 개 연결하면 반이 되니까 155입니다. 155. 그럼 만약 이런 거 10개를 병렬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개를 병렬로 하면은 35옴이 되겠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보세요.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는 15km 이하는 300, 15km 초과 25km 이하도 한 개니까 300이에요. 그런데 1km마다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300옴에서 10개 병렬이면 10분의 1로 두니까 30옴입니다. 근데 얘는 좀 더 작아야 돼요. 전체 병렬로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10분의 1이 아니고 얘보다 더 작아야 돼요. 얘는 얼마? 15옴이에요. 15옴.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예전 규정에는 300, 300이었었는데 300, 300에서 315로 30, 15로 바꿨습니다. 다시 30, 30옴이었는데요. 30, 15옴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 25km 이하 특구압 가공전선과 저구압 가공전선이 동일지점을 실 때는 병가인데요. 지금 말하고 있지만 25km 이하의 경우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한 병가와 동일하게 특구압 가공전선, 저구압 가공전선 위로 하고 별개 완금률 시설하고 특구압 가공전선, 저구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15km 이하는 0.75 여기에 1m 0.5가 됩니다. 요 반이고요, 반. 이격거리. 전압이 높아지니까 좀 커지긴 한데. 근데 이게 아니면 얼마요? 25km 이하가 아닐 때. 얼마? 2m. 근데 25km 이하면 1m. 15km 이하면 0.75m가 됩니다. 네.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15km 초과 25km 이하의 특과 가공 전선도 경관의 제한입니다. 우리 요거 뭐요? 원래 표준 경관 얼마요? 150에 250에 600인데 25km 이하 특구압이기 때문에 이때 100m, 150m, 400m가 됩니다. 교류 전차선 교차 얘는 앞에서 나왔었죠. 똑같습니다. 60에 120. 교류 전차선 교차는 앞에서 나왔던 거와 똑같이 60에 1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과 가공전선로와 건조물의 조형제 벽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벽 사이 이격거리는 얘는 보시면 19장 있죠. 19장에 나온 내용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동일합니다. 3m, 2.5m, 1.2m, 1.5m, 1m, 0.5m. 예. 그래서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할 거예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25km 이하 특과 가공전선과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예요.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에서 뭐 거의 모은 거예요. 모은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제 나오면 이 표 어디 있는지 아시면은 금방 찾아가면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외우다기보다는 뭐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걔가 계속 암기하라 하기가 좀 죄송해서 여기서 나올 만한 거 보면 요거 1번, 3번, 5번 요 정도 하고 확인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과 가공전선 상호간 25kV 이하 되는 특과 가공전선 상호간입니다. 나전선 1.5, 절연전선 1, 0.5. 예, 1.5에서 1, 1에서 0.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가지. 예. 시가지가 좀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고속도로 지나가다 뭐 평지에 서 있는 그런 철탑보다 시가지의 철탑을 시설한다면은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시가지는 우리가 170kV 기준으로 이하 혹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54kV 있죠. 공칭전압 중에 154kV를 시가지에 시설하느냐. 154kV는 170kV 이하에 포함되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사용자비 170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입니다. 여기에는 22.9kV든지 혹은 66kV든지 154kV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거 얼마였어요? 표준가 150에 250에 600인데 75kV 이하를 시가지에 시설하니까 얘는 반이죠, 반. 75m가 됩니다. 250에 150, 600에 300이요. 600에 400입니다. 단조일 때 300입니다. 얘는 이것도 나와요. 다만 전선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는 250. 시내에서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170km 초과는 3, 4, 5km죠. 3, 4km. 시내에 있는 3, 4km는 뭐 거의 잘 많이 없죠. 이때는 600m가 됩니다. 시가지 등에서 특가 가공전선은 전선의 단면적인데 요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셨는데 어디서 보셨냐면 일종 특고 보완공사 있죠. 일종 특고 보완공사 보세요. 100km 미만에서 55 혹은 21.67입니다. 100에서 170 우리가 일종 특고는 100에서 300이었거든요. 근데 시가지에서는 100에서 170이에요. 170이라 했죠. 그래서 150, 58.84. 그 다음 170kV 초과. 일종 특고 보안공사에서는 300kV 초과했습니다. 그때 240이죠. 240. 시가지에서의 전선 단면적이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중에서 특과 가공전선 높이입니다. 높이는 시가지니까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됩니다. 35kV 이하에서는 10m요. 근데 전선이 특과 절연전선의 경우는 8m까지로 감할 수가 있고 35kV 초과하면은 10m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이기 때문에 100kV를 초과하는 앞에서 170kV 했지만 100kV 초과 예를 들어서 154kV 같은 경우는 지락 및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부터 차단하는 시설할 것.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종 특고 보안공사만 하더라도 3초 혹은 차단 장치가 있으면 2초 이렇게 되는데 시가지에 시설하기 때문에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한다. 지진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위험 표시 시설할 것. 단 35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은 전선에 뭐 22.9kV 같은 그런 가공전선 전선에 특과 절연전선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번 특과 가공전선 지지하는 애자장치예요. 애자장치. 애자장치는 170kV 이하의 전선로에서 50% 충격 섬락 전압값이 애자에 50% 충격 섬락 전압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전선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에다 장치 값에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에다 장치 값에 110% 이상일까? 50% 충격 선락전압이 근처에 있는 다른 에다 장치에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에다 장치에 110% 이상일까? 130kV 초과하면은 105%입니다. 105%. 그 다음에 특과 광원전선 지지하는 에다 장치는 아크혼, 우리 아킹 알죠? 우리가 그 낙뢰로부터 에다 보호하는 아크혼을 붙임 현수에나 장간에다, 라인포트 에다를 사용하고요. 1년 이상의 현수에다입니다. 1년으로 약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현수에다 또는 장간에다를 사용하고 2개 이상의 핀에다 또는 라인포트 에다를 사용할 것. 그 다음에 170km 초과하는 전선로입니다. 170km 초과하는 전선 회전선 2. 그 다음에 전선 지하 에다 장치는 아크혼을 취부한 현수에다나 장간에다. 전선은 인류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들어온다는 경우죠. 인류하는 경우는 클램프인데 압축형 클램프, 쇠경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가진 클램프입니다. 현수에다 장치의 전선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마로드죠. 이거 뭐야? 아마로드는 전선 지지점에 설치해서 전선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단선 등을 방지하는 것이 이런 아마로드가 되겠습니다. 전선 손상 방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70km 초과는 앞에서 나왔었죠. 경관 600m 이하일 것. 지지물은 무조건 철탑입니다. 비정도 안 되고요. 철탑이고. 그 다음에 전선 단만적 요거 잘 나오죠. 240제곱밀리미터고요. 전선 지표성 높이는 앞에 했지만 10m에 35km 초과는 10kV마다 12cm를 더한 값 단수를 적용하라는 거죠. 지지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하고 전로의 진학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는 1초 이내 그리고 전선이 아크 전류에 의해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류에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하고 전선에는 가공지선 설치, 전선은 압축 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관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암기할 거 많았는데 나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